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뭐 비질비질 하루 종일 옵니다. 지금도 비가 와요. 비질비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못하고 또 걷기 운동도 못하고 오늘은 아주 공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암에 관한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 고쳐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뭐 일찍 발견하면 뭐 조금 생존율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주기적인 검진을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양의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는 암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먼저예요. 주기적인 검사에서 발견하면 항암제, 방사선, 수술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기나 2기나 3기나 4기 말기나 똑같아요. 치료는. 암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설사 나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뭐 체온이 떨어지거나 또 소변 염도 체크했을 때 무슨 뭐 0.4%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몸에 어딘가 암이 생기겠다. 이 외에도 암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징후들이 몇 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외의 암 징후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은땀이에요. 식은땀이 많이 나더라 이게. 특히 혈액암 같은 경우 또 식은땀이 나는 게 뭐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게 이것만 나는 게 아니에요. 뭐 수면 무호흡증 힘들으니까 그다음에 불안장애,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땀이 나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혈액암 환자의 30%가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혈액암 세포가 이유 없이 염증 물질을 뱉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백혈과 또 맞짱을 뜹니다. 그럴 때 힘든 거예요. 열이 나고 땀이 나요. 그리고 전신이 가렵기도 해요. 전신이 가렵다는 것은 우리 몸이 간과 그다음에 신장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한 달에 3kg씩 몸이 체중이 감소되더라. 그다음에 여기 목이나 겨드랑이, 유방, 여기 사타구니 이런데 그 임파선 뭉침 이렇게 만져보면 그 살 속에 이렇게 뭐 파달갱이, 그 강낭콩 알갱이 같은 게 만져질 때 이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 요거 혈액암 증상이 있을 때 잠잘 때 식은땀이 많이 나니까 아시겠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아이 과로해서 그러겠지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다리에 부종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에 부종이 생겨. 이건 뭔가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패짱 말라야 되는데 다리에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수분에 관련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영양 상태가 이빨이 안 좋으니까 잘 먹질 못해요.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 알부민 생성이 부족해요. 그러면 부종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 알부민이 뭐냐 하면 혈관에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단백질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수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이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노인들 226명을 대상으로 다리 부종을 갖고 있는 226명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 116명이 암이 발생한 거예요. 암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50%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바짝 마르는 게 정상인데 뭔가가 부종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서 점검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어제 저녁에 짜게 먹어서, 어제 저녁에 뭘 많이 먹어서 라고 이렇게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쪽 동공이 작아진다. 동공이 작아지더라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한쪽 동공이 작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폐암이 생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오른쪽은 폐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 좌측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런데 맨 꼭대기, 이 세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 암이 생길 때 이건 판코스트 종양이라고 해요. 이 종양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암입니다. 오른쪽 여기 폐의 가장 꼭대기, 폐의 맨 꼭대기 층에 거기에 암이 생기니까 판코스트 종양. 여기에 암이 생기면 여기나 어쨌든 암이 생기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걸 호너 증후군이라는 게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너 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판코스트, 폐암, 폐의 맨 꼭대기 부분에 암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호너 증후군이 뭐냐 이게. 한쪽 눈꺼풀이 감긴다. 한쪽 좌측이나 우측이나 한쪽 눈꺼풀이 감겨요. 이거는 잘 보면 이 중증 근무력증도 한쪽 눈꺼풀이 감겨요.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쪽 동공이 작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에 반쪽만 땀이 납니다. 얼굴에 반쪽만 땀이 나요. 요 세 개가 특징이에요. 호너 증후군. 그래서 이런 호너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런 것 중에 35%에서 65%는 폐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얼굴에 반쪽만 땀이 나는 거 요거 그 옛날인가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 반쪽만 땀이 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게 아니죠. 지금 어딘가 이 폐암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 맨 꼭대기 어딘가 이 세 덩어리 중에 맨 꼭대기, 두 덩어리 중에 꼭대기에 암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반쪽만 땀이 날 땐 얼른 가서 검사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끝이 뭉툭해지거나 이걸 곤봉지라고 해요. 곤봉지. 이거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손톱이야. 요렇게 이 끝에가 곤봉처럼 된 거. 이걸 곤봉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손톱이 어둡거나 이 피부색이 검해지는 거.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도 폐암이 생기면 이 곤봉지가 생겨요. 폐암이 생기면.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 색깔이 검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흑색 가시세포종이라고 세포증. 증세증자니까 흑색 가시세포증. 그냥 손이 검해지는 거예요. 이 검버섯 그것보다 좀 덜하지만 손이 검해지는 거야. 검은 틱틱 뭐랄까 그냥 회색, 갈색으로 변해져요. 그리고 그 부분 검은색 있는 부분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주름이 잘 생겨요. 이상하다.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건 흑색 가시 세포증이에요. 실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 보면 환자의 90% 이상 이
흑색 가시세포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90%는 폐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암을 가지고 있더라. 어쨌든 폐암과 위암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고민하지 말고 가시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황달과 가려움증이에요. 요 황달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간과 담낭 또는 이 췌장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가려움증, 이건 뭐 피부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약할 때 이 소양증이라고서 이거는 이 담낭, 간장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 이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어딘가 뭉쳤을 때, 그냥 어디가 저수지가 돼 있을 때, 그때는 이 소양증, 가려움증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암이 생겨도 이건 주로 신장암 생긴 사람이 몇 퍼센트? 한 5%. 신장암의 약 5%는 이러한 황달과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스타퍼 증후군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스타퍼 증후군이 황달과 가려움증이 나타나더라. 단 여기 가려움증은 이건 전신이야. 뭐 국소적으로 가려운 거, 요거는 그건 피부병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5가지 잠잘 때 식은땀 나는 거, 이건 혈액암의 전조 신호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다리 부종, 요거 암이 진행돼서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부종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쪽 동공이 작아지는 것은 폐암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판코스트 종양이 생길 때는 호너 증후군이 생겨도 이른다. 그래서 호너 증후군은 여기에 종양을 제거하거나 뭐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이런 요 조직을 잘 관리를 해주면 또 수치를 낮추면 이게 또 금방 없어진다고 하니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개인이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 아셨죠? 그 다음에 곤봉지, 그 다음에 요거 황달 가려움증, 전신 가렵고 하는 것은 신장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에 가시라. 병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암에 안 걸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걸리는 거. 그게 맑은 혈액이야. 이거는 음식이야. 이게 하나는 생식이고 자연식이야. 조리를 최소한 음식이야. 가공식품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액 pH를 7.35에서 7.45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짜게 먹어야 돼. 달콤한 거 줄이고 짜게 먹어야 돼. 물론 소변의 염기농도 0.9%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짜게 먹어야 돼. 그럼 그래요. 여기 뭐 아까 되어 있지만 무슨 뭐 염증 전부 다 짜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아요. 또 설사 혈전이 많아서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네 번째, 부항사열로 혈전을 제거하는 이런 조치를 병행할 때 암으로부터 벗어나고 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트레스, 용서 빌고 일기 쓰면서 매일 깊이 반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암이 의외의 증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설사나 무슨 뭐 체중 감소 이런 거 이외에 이런 증상들도 암 발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이런 걸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잽싸게 가서 병원에서 점검하고 병을 더 키우지 않도록 해라. 왜?
암을 조기 발견하면 그나마 생존율이 적게 더 붙는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건 지금 얘기했던 이 생식, 피를 맑게 해서 생식하는 것과 두 번째 그 뭐라 했어요 아까 치액 짭짤하게 먹어서 치액을 7.3, 7.45를 유지하고 짭짤하게 먹어서 소변 염기농도를 0.5% 이상 올려라. 그 다음에 부항세에서 혈전을 제거하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게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비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이 의외의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증상들을 5가지 알아봤으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키우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